그런데 우리 강승현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기자생활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2년 그 4월입니까? 예, 92년 4월 29일. 아, 폭동이 있었죠. 네. 그건 뭐냐면 흑인을 폭행한 경찰관을 무죄로 한 데 대한 반발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법 구조에서는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죄냐 아니면 유죄를 성립 못했냐. 그렇게 그래서 acqu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찰들의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검사가 충분하게 이 배심원들을 설득시켜서 unanimous,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렇죠. 유죄 판결을 못 받아냈다는 것에 대한 울분을 이제 이 폭동으로 그게 전환이 돼가지고 LA가 폭동이 4월 29일 날 터졌는데 그게 이제 불똥이 이제 미주 한인한테 많이 튀겼죠. 그때 한 수십 명이 사망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60년대에 Watts Riots라고 폭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흑인 밀집 지역에는 이 다국적 슈퍼마켓이나 그런 가게들이 그때 불타고 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편의점에서 이 물건들을 구입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편의점들은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유태인들이 하던 것을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한인 이민자들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장사는 하지만 또 거주지는 교회에 살고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폭동 때 이제 그런 가게들이 많이 불타고 또 이제 그런 편의점에서는 주류를 파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흑인 운동가들이 저런 술 파는 주점들이 없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 리콜 스토어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동 끝나고 나서도 LA 시에서 이 리콜 스토어 재건 라이선스를 안 내줘가지고 이제는 옛날같이 그 술을 파는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요새도 가끔 틀어주는 걸 보면은 특히 한국인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막 라이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여러 폭동이 있었지만 이 자기 자신들의 재산과 사업을 총을 들고 직접 지키던 그런 모습들은 LA 폭동 때 한인들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서부 영화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인들 너무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방어니까 아주 합법적인 자신방어이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반면에 다른 아시안계들은 나는 한국인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받을까봐 자기네들은 싸우기 싫어. 왜냐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그 일본계들은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국가에서 수용소를 보내니까 다 갔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른 아시안계들이 오히려 한국인으로 오인될까봐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상을 상당히 심어줬네요. 아주 용감하고 자기의 권익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인식이 됐죠. 아마 그 사람들은 어제 월남 참전 용사 출신 아닌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제 대부분의 한인 남성들이 이제 한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니까 총기를 잘 다루고 또 취미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총기가 있었고 아마 그래서 전부 다 전소되지는 않고 수천 가게들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들어가신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죠? 저는 이제 1987년도 한국의 민주화한 게 제가 그 LA 타임스 인턴십 끝내고 바로 와서 취재를 했고 그 이후로 88 올림픽 이후로 LA 가서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92년도에는 제가 이제 스태프 포토그래퍼로 제가 LA 타임스 일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첫 퓰리츠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LA 타임스가 그 LA 폭동을
그 스팟 뉴스, 이제 예측하지 않았던 뉴스 보도로 해서 3일간 연속, 취재한 걸 가지고 저희 팀으로 받았습니다. 팀으로 받았어요. 예. 그 전에 한국에서 86, 87, 88, 3년 동안 프리랜서로 찍어가지고 또 이걸 사진집을 냈죠. 예. From Street to Olym픽인가? 예. 그때 민주화의 현장이라고 해서 그 한국의 6월 항쟁, 또 대통령 선거, 그렇죠. 그 노사분규, 그때 그다음에 처음에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올림픽 게임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가 그때 기록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시기.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화되는 과정이고 다행히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몇백 명이 죽는데 뭐 한두 명 죽는 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본 느낌은 그 전경들이나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나 그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또 지킨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이 땅에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미국의 1776년도 민주주의 탄생, 그 후에 불란서에서 민주주의 혁명,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해놨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주 쟁점이 인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한국에서 시위하는 이유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인간의 기본권을 찾자. 그러려면 직선제로 해가지고 정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학생과 정경이 격돌을 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양쪽에서 다 노력한 거죠. 그렇죠. 최루탄을 쏘는 사람도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키는 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자비한 폭동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가게들이 뭐 이렇게 뭐 불타거나 약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격돌하는 게 나중에 88년 9월 17일부터 있었던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또 이 한국 문화가 생기고 아마 외국인이 제일 많이 다녀갔을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외국 기자가 제일 많이 왔을 때지. 한 10,000명 이상 왔을 때니까. 그때 서울올림픽, 저는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근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제 그 수천 년의 문화를 단 하루 저녁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서 보여줘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아나가 부른 노래가 핸인핸드거든요. 핸인핸드가 Breaking Down the Wall. 그러니까 그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주제가 벽을 넘어서였습니다. Breaking Down the Wall. 그러다 그 1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Breaking Down the Wall 됐잖아요. 그때 코리아나가 거기 가서 핸인핸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울올림픽은 역사적 올림픽입니다. 근데 제가 1988년도에 그 중공 취재를 갔습니다. 중공 취재. 근데 그때 저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그 국가에서 지정한 직원이 있었는데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언론들을 감시하면서 했는데 그때 중공 텔레비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있는 학생 그 데모를 자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공 정부에서는 학생들한테 민주주의는 이렇게 문란하고 문란하다. 폭력적이다 해서 보여줬는데 그때 그 대학원생이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우리는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89년도에 천안문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출한 결과가 됐습니다. 물론 천안문 사건은 맞고 진압이 됐는데 그와 비슷한 게 이 서울 올림픽이 동구
소련의 붕괴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도 서울올림픽 중계를 봤단 말입니다. 네. 그때 이게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올림픽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 헝가리, 뭐, 폴란드, 이 스포츠, 동독 스포츠 강국인데 자기 팀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네. 그런데, 완전히 거지 국가로 알았던 서울이 이렇게 근사하구나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89년에 무너지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어 문화권에서 대한민국을 겨우 1948년에 건국된 국가로만 정의를 한다는 게 그게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수천 년 동안 동질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온 민족인데 어떻게 20세기에 생긴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로밖에 얘기 못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강 선생께서 지금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통해서 이미지 오브 한국이죠. 코리아, 한국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진들을 계속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붙이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니까 요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세계 사람들이 요거만 딱 보면은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 목표는 제가 제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인 유산만 취재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이 단일 민족으로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역사를, 그 문화, 축적된 지식, 그런 것이 보임으로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최첨단 기계나, 그 다음에 문화적인 한류의 내용이나 그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제가 남겨놓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강 선생님이 일종의 특종으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조 시대 때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이 활자를 통해서 신문을 찍어서 팔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죠.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종이죠. 선조. 조선조 인종이 죽고 이제 선당창 선조 시절에 저 경상도 영천이죠. 그쪽에서 이게 이 조정의 소식을 활판으로 찍어가지고 팔다가 잡혀가지고 한 달 장사했습니까? 2달 동안. 두 달 동안 찍었다가 석 달 동안 일간지를 갖다가 개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의 상업신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 선조가 조금 너무 좀 그런 판단을 해서 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은 하여튼 우리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참 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백악관에서 몇 년부터 근무를 하죠? 1997년부터 제가 워싱턴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AP의 백악관 그러니까 저는 이제 AP 통신이 세계에서 제일 큰 지국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P 통신 사진부 책임자로 97년에 스카우트 돼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 취재를 제가 데스크를 갖다 지휘를 했는데 그때부터 백악관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 몇 년까지 하셨죠? 제가 2012년에 톰슨 로이터 토론토 지국으로 발령 날 때까지 워싱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재 대상이 되었던 분이 클린턴, 부시,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세 분입니다. 그렇죠. 우선 백악관을 취재하고 출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죠. 인원 제한이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백악관 하면은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백악관의 기자회견,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매일매일 그 다음날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기자들한테 나옵니다. 비공개 일정은 이제 백악관 직원들한테만 가고,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등록된 소위 hard pass 홀더라고 해가지고 백악관
실수로 들어다닐 수 있는 기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다른 기자들은 미리 신청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동안 세 분을 겪어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기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 첫째로 진지하죠. 아, 진지합니까? 예, 왜냐면은 이 국민이 알 권리를 대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기자를 기자로 보지 않고 자유언론의 대표로 보기 때문에 진지하게 항상 존중을 해주네. 존중하고, 예. 근데 트럼프는 안 그렇더라고요. 싸움을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의 특기는 텔레비전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든지 그 텔레비전을 사로잡는. 그렇죠. 시청률을 높여야 되는. 예. 그 역할을 하는 귀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에 근거한 대화보다는 예, 흥미 위주로 예, 그 자리에서 듣고 웃을 만한 이야기로 말을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미리 누가 질문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안 짜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백악관 이제 화이트하우스 코레스폰던스 클럽이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서열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신사, 일간지, 잡지 그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 서열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발언권을 먼저 주고. 그 할머니 기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헬런 타마스라고. 예, 지금은 안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그분이 항상 첫 기회를 줬죠. 예, 왜냐면 고참이니까. 고참이니까. 예. 그 소속이 어디였죠? UPI였습니다. 아, UPI였습니까? 예. 아, 그 참 근사한 장면이던데요. 예.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대통령을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직위를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자세를 임하는 거죠. 예. 민주주의에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존중한다 이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손든 기자를 지명할 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네. 다 이름을 아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자 수가 많은데 그거 다 외웁니까?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비공개적으로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피크닉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기자들 불러서 사적으로 비공개로 서로 친분을 쌓기 때문에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히고 그럽니다. 네. 그럼 제일 처음 이제 상대했던 분이 클린턴인데 클린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탄핵받은 것도 묵비권 행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맞다. 자기가 이제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무슨 부적절한 관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그 말을 잘못해서 크게 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된 게 40대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봐도 아주 옛날 그 현직 때 보니까 너무나 젊고 또 여자들로부터 인기가 있겠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8년간 이제 대통령을 재임하시면서 그 미국의 그 크라임 그러니까 범죄법을 갖다가 강한 범죄법을 전국적으로 통과시키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도 경범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감옥에서 오래 못 나오는 그런 스리스트를 할까 없이.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미국에서는 이 사설 교도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설 교도소를 하는 기업들이 이 감옥에 죄수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큰 사업이 되는 과정에 일조를 하신 겁니다.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흑인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못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2016년도 유세 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흑인들이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2번이나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힐러리 후보가 2016년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되죠. 네. 숫자가. 네. 우리나라는 참고로 5만 명입니다. 힐러리 다음이 이제 부시인데, 아들 부시죠. 저는 부시 대통령 보면은 그 사람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인간 부시는 참 좋아지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분은 제가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분은 이 친구하기는 너무나 좋으시고, 그렇습니까? 예, 아주 인간적으로 예,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친근하게 하시는 아주 좋은 성격의 소유자시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성공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렇죠. 본인이 컸다고 해서 인정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때 좀 빗나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부인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본한 측면이 있죠. 젊었을 때 이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그 후에 술을 끊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술 한 방울도 안 드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버지 부시가 참 과소평가된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신사고, 그 다음에 특히 동부 소련이 무너질 때 그 관리를 잘했잖아요. 또 이라크 전쟁에, 1차 갈포전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다가 재선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선을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미국에서 이제 네임 레커니션이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덕을 얻어서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덕을 봤죠.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분이 또 이 텍사스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미국에는 프로 야구단들이나 그렇죠. 그 프로 스포츠 스테디움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이 본인의 이름을 잘 알려가지고 새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텍사스 레인저. 그렇죠. 텍사스 레인저. 구단주였죠. 텍사스 레인저. 아직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 못했죠. 2011년에 센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붙어가지고 우승할 뻔하다가 아쉽게. 아무튼 근데 그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그걸 미천을 해서 주지사가 됐죠. 주지사 된 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만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이라크 전쟁을 과연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미국에서 쟁점이죠. 그때 그 소위 대통령은 부시였지만 부통령이 체이니 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체이니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할을, 권력을 가졌던 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분이 주도하셨던 전쟁 계획에 그대로 따라. 그렇게 봅니까? 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체이니 부통령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이슨가 하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클린턴이 이제 그 르윈스키 스캔들로 해가지고 인턴 하던 여자 르윈스키 해가지고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상원에서 이제 부결되잖아요. 요때 또 퓰리처상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그때 이제 저희 AP통신에서 그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을 이제 계속 제가 취재 지휘를 했고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으로 그 부분을 프로듀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결정적 사진이 있습니까? 여러 사진이 있죠. 여러 사진이 있습니까? 근데 르윈스키라는 여자는 요새 결혼했습니까? 결혼 못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인터넷 시대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댓글이나 욕을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좀 지저분한 사건으로 그렇게 코로나로 몰리면은 대통령 직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미국의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일은 스태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주변에 유능한 이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관계없이 클린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부강했고 그 나름대로 나라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 클린턴 때 범죄도 상당히 줄었죠. 범죄도 줄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렇죠. 8년 동안 큰 뭐가 없었어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가까이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한 완벽주의자처럼. 완벽주의. 예. 엘리트 식도 강하고. 꼼꼼하고 아주 스태프도 잘 챙기고. 제가 그때 그 고 대통령이 이제 당선 시 유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백악관 그 기록부에 그 사진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때 있을 때 와가지고 이 직원들도 챙겨주시고 아주 그때는 직원이었어요? 예, 백악관 제가 포로 스태프로 있었습니다. 잠시. 몇 년 동안? 그때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예, 백악관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백악관 사진 예. 포토 오피스라고. 포토 오피스. 예, 대통령 사진관이네. 기록 부서입니다. 그럼 대통령 가까이서 상당히 많이 찍었겠네요. 예. 그런데 클린턴은 너무 똑똑해서 좀 거부감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클린턴 여사죠. 힐러리 클린턴. 예. 글쎄요. 근데 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화해보면은 뭐 말이 통하는 분이니까